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형용사가 나오는데 이 부분 우리가 분사할 때 정말 많이 했던 부분이라서 기억을 잘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혹시 좀 헷갈린다면 이번에 확실하게 한 번 더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1번에 한번 보면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에서 온 분사의 형태는 분사 형태의 형용사는 그러한 느낌을 주는 것은 ing, 받는 것은 pp 형태의 과거 분사로 쓴다. 이거 분사에서 나올 때 항상 쌤이 뭐라고 하냐면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의 기본 형태가 어떠한 감정을 유발하다. 느끼게 하다. 모든 감정과 관련된 동사는 느끼다가 아니라 느끼게 하다예요.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현재 분사 형태인 ing가 되면 느끼게 하는이 되는 거죠. 그리고 pp가 오면 과거 분사가 오면 느끼게 하도록 당하는 되어지는이기 때문에 pp가 느끼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원형이 느끼다가 아니라 느끼게 하다라고 출발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surprising 같은 경우에도 우리 원래 형태의 surprise는 놀라다가 아니라 놀라게 하다인 거예요. 놀라게 하다. 그래서 surprising 하면 놀라운, 그러니까 놀라움을 주는. 그런데 surprised가 되면은 그 놀라게 하는 그 동작을 당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논란의 뜻이 되는 거죠. shock도 마찬가지로 충격을 주다예요. 그래서 shocking 하면 충격을 주는, 충격적인. shocked가 돼야지 충격을 받은. bore도 마찬가지예요. bore는 지루함을 느끼게 하다, 지루함을 주다. 그래서 boring 하면 지루함을 주는, bored가 돼야지 지루함을 느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조금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람을 생각했을 때 사람은 어떠한 감정을 유발하는 대상도 되고 느낄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하죠. 이 부분에다가 조금 더 추가를 해서 필기를 해보자면 사람은 느끼게 하는, 그러니까 쌤이 계속 다영이한테 연락을 해요. 매일매일 숙제했니? 공부했니? 잘하고 있니? 이렇게 막 성가시게 연락을 해요. 그러면 쌤은 사람인데 쌤이 다영이를 성가시게 만드는 대상이 되기도 하죠. 다영이는 성가심을 느끼는 대상이 되는 거고 이렇게 사람은 어떠한 감정을 유발하는 대상도 되고 느끼는 대상도 되죠. 하지만 사람이 아닌 다른 사물들 같은 경우에는 느끼는 동작은 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숙제라던가 어떤 사물이 숙제라는 건 좀 짜증나게 만드는 대상일 수는 있지만 숙제 자체가 짜증을 느끼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꾸며주는 대상이 사물이면 굳이 더 고민할 필요도 없이 사물을 꾸며줄 때에는 주로 ing를 쓰면 됩니다. 이게 하나의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은 그 감정을 느낀다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서 ing도 당연히 쓸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she is shocking 이라고 하면은 그녀 자체가 놀람을 느끼는 대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충격을 주는 그런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로 쓸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량 형용사가 나와요. 수량은 수 혹은 양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셀 수 있는 명사와 그리고 셀 수 없는 명사로 나뉘고 둘 다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이 부분은 많이 봐서 기억을 잘 할 것 같아요. 셀 수 있는 명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many, a number of, a great many 조금 더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several, a few 혹은 few 이렇게 나오고 셀 수 없는 경우에는 much, a great deal of, a great amount, 양이기 때문에 amount of, a little 혹은 그냥 little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부분 few, a few, little, a little 요것만 조금 더 주의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만약에 문제에 나온다면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부분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문제에는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둘 다 쓸 수 있다는 건 둘 다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가볍게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유닛 27에는 부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부사는 앞에서 공부했던 형용사와 비교했을 때에는 조금 더 자유분방한 품사입니다. 왜냐하면 형용사는 명사만 수식을 해주는데 부사는 명사 외에 다른 품사들을 다 꾸며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1번부터 한번 살펴보면 부사의 위치가 먼저 나오는데 1번부터 형용사나 다른 부사를 꾸며줄 때에는 꾸며주는 단어 보통 바로 앞에 온다 라고 나와 있죠. enough는 제외. enough는 우리 to 용법 할 때에도 같이 나오는데 그때에도 좀 특이하게 위치가 달랐죠. enough만 예외적으로 뒤에 온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she is a 한 다음에 very가 pretty를 꾸며줘요. 예쁜데 매우 예쁜. 이렇게 형용사를 꾸며줄 때 형용사 바로 앞에서 뒤를 꾸며주죠. 그런데 만약에 enough가 쓰인다 하면 he is rich enough 이렇게 enough는 뒤에서 앞을 꾸며주죠.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뒤에 투부정사도 같이 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 하기에 충분히 뭐뭐한 to buy it 그것을 살 만큼 충분히 부자인 이렇게 되는 거죠. 1번의 오른쪽도 한번 살펴보면 부사의 형태에서 부사는 기본적으로 형용사에 ly를 붙이는 형태로 만들지만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같은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같은 경우 이 부분 혹시 좀 헷갈린다면 같이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high 말고 또 몇 개 추가를 해보자면 deep, deep도 형용사 깊은, 부사 깊게 모두 형태가 같습니다. fast도 마찬가지죠. fast도 빠른, 빠르게 이렇게 여러 가지 몇 가지 형용사의 형태들이 부사랑 똑같은 형태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은 주의를 따로 해두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빈도부사. 빈도부사는 우리 많이 해서 잘 알고 있죠. 비동사나 조동사의 뒤, 비뒤, 조뒤, 일앞, 일반 동사 앞에 온다. 이 부분은 기본적인 거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세 번째로 부사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장소, 방법, 시간 이거 쌤이 어렸을 때는 앞글자 따서 장, 방, 시라고 외웠어요. 장방시, 장방시 순서로. 그리고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 이건 우리나라식과 좀 반대죠. 작은 단위에서 반대로 큰 단위로 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I'm going to travel 한 다음에 주로 요 세 가지는 많이 쓴단 말이죠. 한 문장에. 이제 그러면 across Europe 장소 by train 방법 this summer 요렇게 장방시 순서로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나타낼 때 한번 보면 작은 단위부터 at 10 o'clock next Friday 큰 단위로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주로 문장 맨 앞에 오거나 혹은 맨 뒤에 오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제 확실하게 문장 전체를 꾸며줄 때에는 이제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문장 맨 앞에 쓰고 쉼표까지 써줍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한 하나의 요소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약간 경계를 두고 이 부분 전체를 꾸며준다 라는 걸 나타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의해야 할 부사가 나오는데 요거 항상 시험 문제에 나오면 쌤이 얘기하는 거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문법은 아니지만 하나씩 끼워서 나오기 좋다고. 그럼 오답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부분이에요. very랑 much는 어디에 많이 나오냐? very는 형용사와 부사의 원급을 꾸며주고 여기에서 한 가지 생략됐는데 원급 그리고 최상급도 꾸며줄 수 있습니다. 최상급을 꾸며줄 수 있고 그리고 much는 비교급을 꾸며준다. 이 부분은 우리 바로 다음 유닛에서 비교급, 최상급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볼 거긴 한데 항상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This is a very sad story 하면은 sad가 원급이죠. 이렇게 원급일 때에는 much가 꾸며줄 수 없고 very가 꾸며준다. 그런데
This story is sadder 이라고 비교급이 쓰이면 much가 훨씬 더 슬픈 이라고 꾸며주는 거죠. 여기 very가 오면 안 된다. 요게 학교 시험에서 비교급이 나온다면 가장 단골로 쉽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도 한번 살펴보면 뜻을 혼동하기 쉬운 부사들 나와 있죠. 우리가 보통은 형용사에 ly 붙으면 부사가 된다고 생각해서 뜻을 착각하기 쉬운데 late에 ly 붙어서 늦게라는 뜻이 아니에요. late도 마찬가지로 요 위에서 나왔던 것처럼 late 자체가 늦은도 되고 늦게도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late에 ly가 붙으면 아예 다른 뜻으로 최근에 라는 뜻이 됩니다. highly 아까 했었죠? high 스스로가 high가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 애였잖아요. 그래서 ly가 붙으면 전혀 다른 뜻의 매우라는 뜻이 됩니다. near도 마찬가지로 near에 ly가 붙으면 전혀 다른 뜻으로 거의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전혀 다른 뜻이기 때문에 따로 기억을 해둬야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면 already와 yet이 나오는데 already는 주로 긍정문에 yet은 부정문과 의문문에 쓰인다 라고 나와 있죠. already는 이미 라는 뜻이기 때문에 주로 긍정문, 그리고 yet은 아직 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주로 부정문. 그러나 놀람을 나타낼 때에는 already도 의문문에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뭐뭐 했다고? 이런 맥락으로 조금 더 강조할 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I already finished my homework 라고 하면 긍정문일 때에는 already. Has he arrived yet? 여기에서는 오타가 났습니다. Has he arrived yet? 아직 도착했니? 여기에서는 아직 도착 안 했니? 라고 생각해도 되고 벌써 도착했니? 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여기에 already가 나오면 조금 더 놀람의 의미가 된다는 거죠. ago랑 before를 보면 ago는 과거 시제와 함께 쓰이고 before는 다 쓸 수 있어요. 현재 완료, 과거, 과거 완료 시제와 함께 쓸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완료랑 과거 시제 비교할 때 항상 이렇게 쌤이 그림을 그리죠. 현재를 기준으로 ago 같은 경우에는 딱 이렇게 특정한 점을 나타내는 시간 표현이기 때문에 무조건 과거 시제랑 현재 완료, 그러니까 완료 시제랑은 쓸 수가 없는 시간 표현이에요. 근데 before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애매한 범위가 큰 시간 표현이기 때문에 before이라고 한다면은 과거의 어느 한 점인지 과거의 한 기간인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어쨌든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에 이런 의미의 시간 표현이기 때문에 before만 쓰였을 때에는 모든 과거와 관련된 시제가 제약 없이 쓸 수 있다는 거죠. 부사 부분은 여기까지였습니다.